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제 대충 뭐 국내 이야기는 됐고, 이제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미쿡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형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얘가 이름이 B1이에요. 얘가 B2예요. 자, 리얼 도널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B2 폭격기와 B1 폭격기가 동시에 사진을 올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뭘까?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야, 이거 내가 잘 그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바로 B-52가 빠졌죠. 자, B-52는 겁나 많이 싣고 댕기죠. 근데 형님들, 이 비행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B-52는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B1, B2만 지금 사진에 나왔어요. 자, 이 전투기 하나만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B-52의 폭장량은 거의 뭐 탑티어입니다. 그죠? B-52에는 탑티어예요. 엄청난 폭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52는 뭐다? 그냥 존나 패고 싶다 이거야. 그냥 가서 그냥 밑에 뚜껑 열고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부어고 싶다 이거야.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데 B1과 B2가 있죠. B1은 뭡니까?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죠. 그래서 B1은 빨리 패고 싶다. B-52는 존나 많이 때리고 싶다. 이 새끼 한 대 때려가지고는 안 되겠어. 죽을 때까지 패자. 이게 B-52야. 그러면은 빨리 가서 저 새끼 얄미워. 빨리 가서 존나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럴 경우에 B1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B2는 그럼 뭐냐? 몰래 가서 빡 때리고 싶을 때.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몰래 존나 빨리 가서 패고 싶다는 거야. 몰래 존나 빨리 가서 때리고 싶다 이거지.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지금.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형님들. 저기에 지하 무기 공장이 있답니다. 거기를 폭탄으로 그냥 때려 박아버렸어. 그것 때문에 요즘 트럼프 형님 바빠요. 지금 바쁩니다. 자, 혁명 수비대, 제가 뒤질 거라고 했죠. 자, 전쟁 초기에 동료 장성들이 여러 명 사망한 후 지휘를 맡았던 IRGC, 즉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아마드 와히디가 오늘 밤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형님들, 미국은요 애초에 말로만 협상해놓고 뒤로는 전부 다 죽이고 있다니까. 이 협상은 쇼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미국은 협상 이게 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얘도 죽었어. 자, 지휘관 알리 모하메드 아부 리즈크, 이 새끼가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다녔는지 미국이 진짜 애먹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친구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거했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놔두겠냐? 내가 다 죽이지. 협상할 생각이 없다니까. 제가 그랬죠. 앞에서는 친화적으로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란을 교화시키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만 트럼프는 어떻다? 뒤로는 통수를 친다. 좌파들이 해왔던 방식을 트럼프가 그대로 지금 미러링 해주고 있다. 전합전탈 전무님, 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가자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란 데즈풀 공군기지에 폭격으로 박살내버렸어요. 미국은 이제 안 참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합니까 지금? 나 화가 많이 났는데 니들이 협상하면은 협상해줄게. 다음은 누가 협상하러 나올 거야? 이란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협상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죽는데 누가 협상하러 나오겠어? 형님들 같으면 협상하겠냐? 아니 씨, 내 위로 차례차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내 차례야. 야, 다음에 너냐? 아니요. 저는 협상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아마 제가 할걸요? 제가 하나? 저도 아닙니다. 아이고, 뭔 소리 합니까?
형님이 뭔지 아닙니까? 뭐라노? 내가 뭐 다음 협상자고? 네 아이가? 그럼 누구하고 협상을 해? 그런데 미국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대. 아니 씨발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형님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아니 자꾸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상하는 놈이 없어. 협상하던 놈들이 다 죽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는 내 마음에 드는 협상자가 나오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치? 내 마음에 쏙 드는 협상을 하는 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죽여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드는 놈이 협상하러 나오겠지. 그런데 뭐 혁명수비대나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이나 안 그러면은 하메네이 세력들이 다 죽어 없어졌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당분간 미국이 당분간 미국이 우리가 너네들 관리 좀 할게. 결국 제2의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야? 이란? 희한하네. 베네수엘라도 석유가 존나 많이 나는 나라고. 이란도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우연이겠지? 그치? 에이, 우연이겠지. 설마. 자, 제가 형님들 이란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이렇게 설레발을 좀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형님들이 놓친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고 있던 부분, 바로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움직였냐? 이란으로 움직였다.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들을 완전히 까막눈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러시아 푸틴 형님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자, 이게 왜 이란으로 움직였거든요. 자, 형님들은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리틀 보이 때가 아마 생각나시게 될 겁니다. 자, 역사 공부 들어갑니다. 1945년 8월 6일입니다.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졌죠. 어마무시한 핵폭탄. 그리고 8월 9일 우리가 좋아하는 나가사키 라면, 나가사키 짬뽕. 바로 나가사키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몽토토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일본이 만세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사키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당시에 만주 벌판에 껍데기만 남은 일본 관동군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이 기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섬 남부와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먹어버려요. 냠냠 쩝쩝. 그때 당시 미군의 주력 부대는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었고 미국은 일본을 진압하는 동안 러시아는 쿠릴 반도와 쿠릴 열도죠. 쿠릴 열도와 사할린섬 남부를 먹어버립니다. 즉 러시아는 전쟁이 끝났다. 마무리다 이거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기자. 자, 러시아에서 둠스데이 TU214 PU. 자, 이거 빨리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 바로 둠스데이로 유명한 러시아의 TU214 PU라는 기종의 비행기가 떴습니다. 어디로? 테헤란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기 위해서 둠스데이를 띄웠을까요? 러시아가 이란을 돕기 위해서 둠스데이를 띄웠을까요? 둠스데이는 공중지휘소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상 상태를 보고 명령을 내리는 통제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쟁 말미에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취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줍줍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제가 오래전부터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푸틴은 미국과 트럼프 형님하고 형님, 제가 끊임없이 러시아는 트럼프와 각별한 관계에 있다 라고 형님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했고 왜 저렇게 러시아에 면제권을 많이 주는지, 면책권을 왜 저렇게 많이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형님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외교를 통해서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둠스데이가 떴다는 거는 이란 상공에서 지휘를 하겠다는 거잖아. 상태를 둘러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이란의 끝을 우리가 먹든지 아니면은 기회가 된다면 이란 전체를 다 먹어버릴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둠스데이가 왜 떴냐는 거야. 다른 정찰기가 떠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 둠스데이가 떴느냐? 이 둠스데이의 결정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방사능조차도 피할 수 있다. 즉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러시아의 정찰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이란에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둠스데이를 띄웠다고 봐야겠죠. 미국이 이란에 핵 쏠 정보가 러시아에 없는데 굳이 저 운영비가 비싼 비행기를 이란 상공에 띄운다고? 뭔가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방사능으로부터 100% 차단을 해서 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둠스데이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방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자, 둠스데이가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래요. 왜 굳이 기름도 많이 먹고 유지비가 비싼 둠스데이를 지금 젤렌스키하고 티키타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둠스데이를 이란 상공까지 테헤란 위로 날려보냈느냐? 뭔가 주워 들은 게 있겠죠. 그냥 일반 정찰기를 보냈어도 되는데 이거는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오,
왜냐면 미국이 이란을 먹을 수는 없거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먹을 수는 없단 말이야.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먹어버리면은 야 이러려고 전쟁했냐가 돼. 미국이 이란을 먹어버리면은 야 이러려고 미국이 이란 때렸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러시아가 이란을 먹어버리면 이건 우리 그냥 상상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어부지리로 이란을 먹어버리면은 그런 비난으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유로워지는 거야. 왜? 야, 그 빈틈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들어와서 러시아가 진압하고 러시아 정부가 저기에 말뚝을 박아버렸네? 미국 통수 맞았네? 미국 러시아한테 뺏겨버렸네? 멍청한 미국, 멍청한 이스라엘, 쎄빠지게 조언이라고 남한테,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수금은 이스라엘이 하네? 러시아가 하네? 만약에. 왜냐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이미 러시아는 이런 방법을 썼잖아. 쿠릴 열도하고 사할린 남부섬을 먹어버렸잖아. 러시아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이란을 먹어버리면 어때?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은 미국이 통제도 쉬워지겠지. 그리고 미국이 먹거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먹어버리면은 너네들 이러려고 전쟁했냐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악마화시키기 여념없겠지. 그런데 공산당인 좌파잖아. 사회주의, 독재, 공산당. 러시아가 먹어버렸어. 아이씨, 이거 욕도 못하네.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야? 멍청한 미국, 멍청한 이스라엘. 죽 써서 개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이미 러시아는 그런 전력이 있잖아. 히로시마에 원폭이 리틀보이가 떨어지고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사키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바로 만주벌판으로 달려갔잖아. 러시아가. 그래서 거기서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을 좀 먹었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잖아. 좀 덜 추운 땅을 구할 수 있었지.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 지금. 자, 러시아가 움직였단 말이야. 자, 러시아가 형님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러시아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만세 부르니까 잽싸게 어떻게 했어요? 잽싸게 나가서 열해가지고 조금 땅을 먹었단 말이야. 혼란한 틈을 타서. 어떻게 알고 핵폭탄이 떨어질지 준비를 했던 거야. 러시아는 정보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둠스데이가 떴어. 이 둠스데이를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형님들. 뭐 둠스데이가 맨날 둠스 하고 댕기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란 말이야. 정말 1년에 한 번 하늘 위로 뜰까 말까 하는 애야. 근데 얘가 지금 떴다고. 어디로? 테헤란이 어디 있어요? 이란. 그러면 갑자기 러시아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트럼프 형님한테 조 터지려고 이란으로 가냐? 아니지. 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란 저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빼떼는 묵자라고 간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 이란만 조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이란을 공습했다? 아니 전부 다 먼 산 쳐다보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또 트럼프 특기 나오겠지. 푸틴 이거 아니야. 때리면 안 돼 애들. 푸틴 그만해. 그러면 나빠.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나쁜 아이. 자꾸 때리네. 화낸다 하는데 장악돼 버렸네. 러시아 이란 진압 완료. 러시아 깃발 나부끼는 이란의 국회. 뺏겼네. 미안. 우리 철수할게 하고 미군 철수. 이스라엘 철수. 호르무즈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운영이 된다. 통행료 받지 않겠다. 푸틴의 국제적 지위 상승. 더 이상 젤렌스키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러시아는 따뜻한 나라 얻어서 좋잖아. 물론 극과 극이지만 쟤네들은 땅이 너무 추운데 너무 더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따뜻한 땅 하나 줬잖아. 그지? 이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지? 물론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해본다. 망구 제 생각이에요 형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봐봐 형님들. 자꾸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에너지 패권 하는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에너지로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가 무슨 에너지 패권이야 미국이. 그럼 러시아가 먹어버리면 에너지 패권이라는 이야기도 쏙 들어가겠지 이제. 그럼 트럼프는 어때? 트럼프는 중동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 접수했고 이제 내부 정리는 잔불 끄는 거는 러시아가 하면 되는 거야. 쉽죠? 굳이 이란을 가지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오만 이런 나라들이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서로 쟁탈전 내가 먹을게 할 쟁탈전을 할 필요도 없고 서열 정리 딱 끝나고 깔끔하잖아. 오펙 망했고 그럼 된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깔끔하네? 이제부터 욕은 러시아가 다 먹는 거지. 이제 트럼프 깔 거 없으면 러시아 까겠지. 요건 이제 푸틴이 다 먹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봐. 자,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완전히 손절한 관계가 돼야 그렇게 되면은. 그치? 이란을 때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중국은? 중국은 형님들 말 그대로 있잖아, 이제.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자, 사우디, 인도,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쫙 둘러싸여 있잖아. 중국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중국을 모는 거야. 어떻게? 대만을 때리게.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중국을 대만 쪽으로 지금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은 태평양을 나오거나 혹은 북극해를
북극해를 이용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서유럽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뚫어야 돼. 그걸 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유일한 통로가 대만이라고. 결국 지금 미국은 중국을 계속 대만 쪽으로 지금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대만을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근데 중국이 대만을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요시. 그렇지. 미국은 중국에다 쏟아부을 미사일을 벌써 준비시켜 놓고 있다. 결국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히 고립돼 버렸거든. 갈 곳이 없어요. 자, 서쪽으로는 1대1로가 끊겨버리죠. 그죠? 이란 때문에. 1대1로가 끊겨버립니다. 1대1로 끊겨버리면 이제 고립돼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인도가 지금 야금야금 국경에서 중국 애들 콕콕 찌르고 있단 말이야. 중국은 열받지. 중국의 제조업이 전부 지금 인도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야 지금. 중국 경제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중국이 저거는 위안화 막 찍어내지만 막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돈을 찍는 속도보다 돈을 까먹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거기다가 지금 유럽은 어때? 유럽도 지금 전부 다 우파 정당이 뭐 언론에서 말하는 거구들이 다 지금 올라서고 있잖아. 그리고 중국과 거리를 멀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고립이야. 거짓말 좀 못하면 시진핑이 빤스만 입고 도계사 박지 않는 이상은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중국은 예전 소련같이 갈갈이 소수의 민족들로 찢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도 한 방에 싹 정리되죠. 에너지 패권이 아니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가 처음부터 분석할 때 남들은 에너지 패권이라 할 때 제가 형님들께 뭘 했습니까? 트럼프는 서열 정리를 하는 거다. 지구 1장은 미국이고 미국 이하의 서열을 정리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푸틴이 나대지 않고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트럼프에게 뭔가를 협조하는 거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푸틴이라면 이란 짭짤하지. 물론 망상이에요, 망상. 이런 스토리로 가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도 깔끔하고, 러시아도, 따뜻한 건 아니지. 더운 나라 하나 가지게 되는 거고. 죽이잖아? 맨날 얼음구덩이밖에 없는데, 더운 데다가 땅 하나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에 휴양지로 개발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몰려가겠냐고, 거기에. 맨날 추운 데만 살던 사람들이. 솔직히 둠스데이는 좀 충격이었다. 둠스데이를 띄웠다고? 러시아가? 그리고 형님들 결정적으로 푸틴이 2022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국가들의 보통 시민들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말하는 거야. 진실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의 수년간의 행동 결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가 정치권이 썩었다는 거야. 니들을 이용해서 지네들이 엘리트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형님들 푸틴 형님 알고 보면은요 참 매력 있는 형님이에요. 이 형님. 이 형님은 독재자이면서도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의 대통령이지만은 이 형님의 한국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죽어가는 현대를 살린 것도 트럼프 형님이었고 아니 푸틴 형님이었고 삼성 휴대폰 힘든 시기 푸틴 형님 때문에 삼성이 살아난 거예요. 푸틴의 한국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를 존중해 주잖아.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 주는 유일한 공산국가의 대통령 푸틴입니다. 근데 중국은 어때요? 우리나라 꽤 다 적을 거라잖아.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려는 중국과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 주는 러시아와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나라의 도시락 컵라면이 러시아의 국민 컵라면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어떻게 했죠? 야, 우리 이거 탱크하고, 이거 안 쓰는데 너가 필요해? 그럼 가져가. 움직인다고? 그 잠깐 움직이겠지. 너 가져다가 그냥 고철로 써. 그게 지금 형님 대한민국의 표범 전차입니다. 흑표범 전차. 자주포 K9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참고하십시오. 그렇다고 러시아를 빨아라는 게 아니야.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낫다. 누리호도 도와줬지. 그래. 다 퍼줬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형님들 제가 빨지 말라는 거야. 이 외교와 정치의 영역은요. 형님들 같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곳이 아니야. 엄청나게 세계관이 넓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단순히 이분법으로 나눠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버리면은 그냥 그 세계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도태되고 있잖아.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니면 정치와 외교는 형님들이 생각하는 같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와 우리가 SNS나 커뮤니티에서 접하는 이념 정치 이거를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습니까? 와, 이 형님들 집중력 장난 아니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막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게임 방송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십시오. 멸공.